역사 칼럼.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이룬 빛나는 금자탑. 다산 정약용은 1762년부터 1836년까지 조선 후기 유학자, 실학자, 천주교 신자이며 조선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였으며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쓴 인물로 평가한다. 정약용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으며 정약용의 집안은 한국 천주교 창립의 주춧돌이 된 집안이다. 첫째 형 정약현의 처남이 최초의 복음 전파자 이벽이고 정약용의 매형이 최초의 세례자이며 조선 교회를 세운 이승훈이다. 정약용은 이익의 학통을 이어받은 남인 계열의 실학자이며 20대 초반 진사시에 합격, 28세에 문과 시험에 장원 급제로 합격하였고 정조의 신임을 받아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정조의 명을 받아 한강의 배다리, 수원 화성을 쌓는 책임을 맡는 등 다방면으로 재능이 출중하였다. 1800년 정약용을 아끼던 정조가 죽고 순조가 왕에 오르자 당쟁이 또다시 시작되어 당시 정조와 남인의 반대파 노론들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와 관련된 남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였고 정약용 역시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전라남도 강진에서 무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양을 떠나 20일 만에 유배지에 도착하자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였고 유배지 현감은 죽어 마땅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감시하고 천주교로 오해받을까봐 친구들은 등을 돌리며 죄인의 집안 패족이 되어 아들들은 낙심하여 공부를 멀리하였고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었다.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 역시 거문도로 유배 가서 죽었고 셋째 형 정약종은 순교하였다. 같은 집안인 이벽과 이승훈 역시 순교하였다. 아내 역시 병으로 앓아눕는 등 정약용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했고 유배지에서 좌절과 한탄을 하며 지내야 했다.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 가슴을 칼로 찌르는 아픔을 이기고 현실에서는 죄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약용은 무섭게 학문에 몰두하였다. 18년간의 유배지에서 정약용의 유일한 낙은 집안의 편지를 쓰고 책을 쓰는 것이었다. 아내와 아들에게 간곡한 편지를 썼다. 너희는 패족이라 망한 가문이라 벼슬에 오르기 어려워도 성심을 다해 공부하고 또 공부하여야 한다며 자신보다 가족과 나라를 더 걱정하였다. 정약용은 삶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 학문 연구에 매진하였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와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책을 쓰느라 땅바닥에서 떼지 않던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나고 왼쪽 어깨에는 마비가 왔고 쌓인 우라병으로 학지를 달고 살았다. 책을 쓰느라 빈혈과
중풍까지 오기도 하였다. 정약용이 저술한 책은 무려 503권이나 되는데 그중 위대한 작품들은 강진 유배 생활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쓴 503권의 책은 503번의 승리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준 높고 많은 학문의 책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평가한다. 정약용이 쓴 책 중 목민심서는 지방관 수령이 지켜야 할 일을 자세히 수록했고, 흠음신서는 한국 최초의 법학연구소로 함부로 형벌을 내려선 안 된다고 하였고,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의 개혁을 담은 책이다.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해 백성과 조선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정약용의 책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유배생활, 홀로 남겨진 시간, 외롭고 쓸쓸한 시간, 좌절의 시간을 정약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좌절에 무너지지 않고 좌절을 껴안고 쓴 책이 진정한 정약용을 탄생시켰다. 또한 정약용의 유배 18년은 한 개인에게는 불행이었지만 조선 역사에는 행운이었다고 평가한다. 정약용의 그 누구보다 화려했던 전반부 35년 세월보다 억울하고 얽매이고 갇혀있던 35년 세월이 더 빛을 발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인물들은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나는 금자탑을 쌓았음을 알 수가 있다.